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 전 글로벌 일정과 이슈들 체크를 해봤고요. 지금 이 시각 투자자로서 우리는 시장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자,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이슈 이야기해 볼 텐데요. 바로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 국채금리와 유가 상승세, 인플레이션 우려 부각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9월 FOMC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고용에 비해서 물가는 계속해서 전년비 2%대 상승률이 나오니까 잡혔다라는 관점이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는 이런 배경들이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고용 지표가 예상치 않게 우리가 예상치보다 한 10만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맞아요. 사실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사실상 이제 우리가 가장 질 좋은 상승이 고용이 증가되고 물가가 하락하는 질 좋은 상승에 대한 예견이 나오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적인 이 인하가 사실상 이제 불식이 되면서 일단 우리 시간으로 이제 10일 오전 3시에 이제 FOMC 연준에서 이제 통화 정책에 관련돼서도 또 얘기가 나올 거지만은 일단 B컷에 대한 확률이 사실 0%로 동결 가능성이 20%로 증대가 되면서 사실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2달 만에 한 4%대대로 다시 상승을 하면서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제 유가 상승으로 또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중동발 악재의 또 가능성까지 여기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라든가 테슬라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효과가 조금 더 훼손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왔습니다만은 또 엔비디아는 상대적으로 차별화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사실 개별 종목 위주로 해서 명암이 조금씩은 엇갈리는 사실상 이제 이런 종목들의 반등과 하락은 사실상 내막을 살펴보면 좀 이유가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란의 이제 핵시설 파괴에 대해서 네. 이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볼 텐데 일단 미국의 계속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마스에서도 관련돼서 미국의 지원을 조금 더 끊어달라고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내용이고요. 사실상 내막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가 48년도에 독립을 할 때 미국이 이제 11분 만에 국가로서 승인을 해주면서 사실상은 이제 우리가 그 유대계에서 아이비 명문대에서도 40% 이상이 이제 유대계 쪽으로 이제 밝혀지면서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공격, 이제 우리가 이란에 대한 공격 명분을 계속해서 이제 암묵적으로는 동조를 해주는 그런 현상이 이제 지배적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전면전에 대한 가능성은 낮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중동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공격을 어느 정도 용인해주는 사실상 이제 리스크가 계속 존재한다는 면으로 봤을 때 이런 내막이 좀 있다고 저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중동 리스크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래도 더 커지지는 않아야 될 텐데 좀 그렇죠. 우려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 리스크와 유가의 관계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고 앞서 고용에 대한 내용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그 미국 시장에서 이제 테슬라와 애플은 요즘에 시세가 약한 모습 보이고 있고 엔비디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도 130달러 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기술주에 결국은 다시 한번 좀 용이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할지도 궁금한데요. 네, 어찌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가 하락한 배경은 금리 인하의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사실상 우리가 실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도움보다는 자생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한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네. 사실상 지금 보면 엔비디아가 130만 달러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탈환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고 폭스콘에서는 B200에 대한 생산 시설 확대, 멕시코의 대규모 생산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주에 대해서 어저께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15%대로 이제 상승폭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줬고 네. 버티브라는 AI 관련 냉각 관련주들도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 기준으로 본다면 약 2배 이상 주가가 상승하면서 2026년까지 전력 사용량은 현재 대비해서는 한 2.3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일단 공랭식 대비해서 이제 액침 냉각 관련돼서는 전력비 감소 효과가 30% 이상 나면서 국내 기업들도 오늘 장 초반에 KN솔이라든가
보니까 GST라든가 이제 주가가 좀 반등폭을 보였지만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되면서 같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일단 시장의 화두는 액침 냉각과 관련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종목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과 같은 경우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주가가 반등폭을 추가적으로 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6월 이후에 2,000개 이상의 액침 냉각 서버 렉을 출하를 했고 최근 들어서도 이제 10만 개 이상의 GPU를 배치를 하면서 사실 일부에서는 이제 앨런 머스크의 인공지능 회사에 이제 일부가 공급된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일단은 엔비디아 주가를 봤을 때는 11월 달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 발표 전에라도 사실상 전고점이 한 140달러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전고점으로 한 번은 돌파할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여겨지는 이 블랙웰의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다는 뭐 언론 보도를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뭐 일단 기술주들의 반등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고 일단 10월 말 들어서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계속해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될수록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주의 상위 종목에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의 이 주목도는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는데 지금 3% 가까이 상승폭 가져가면서 131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 네.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 테슬라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이 전기차 시장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테슬라 인도량이 발표가 됐을 때 사실 좀 시장 예상치가 기준이 좀 제각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상치를 뭐 하회했다, 조금 못 미쳤다. 결국은 투자자들을 실망시킨 가운데 반면 지금 루시드는 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일단 테슬라가 우리가 예상치보다 1,000대 정도가 컨센서스보다 모자랐는데 네. 사실상 1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중국에서 이제 모델 Y를 가격을 인하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인도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리고 루시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우디 국부펀드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이제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하락을 해서 사실상 고점에서 보면은 60달러에서 지금 3달러 수준이니까 사실 낙폭이 어느 정도 과대가 돼서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은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3분기 인도대스를 봤더니 전년 대비해서 그래도 한 90% 이상은 YOY 기준으로는 증가가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 인도대스가 2,780대 기록했다고 했는데 3분기 자동차 이제 1,800대 생산을 하면서 올해 총 봤을 때는 5,600대. 근데 이제 우리가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줄어든 액수입니다. 루시드는 사실상 뭐 2만 대 이상에 대한 연간 목표를 세웠지만은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자동차는 약 3,300대 생산을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5,600대 예상보다는 굉장히 적은 액수. 그리고 루시드를 얘기했을 때 이 종목을 또 빼놓을 수가 있는데 리비안이라는 종목도 네. 최근에 이제 전기차 트럭 관련주 중에서 사실 지금 주가를 보면은 어닝 쇼크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면서 생산 목표락을 지속적으로 하향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47,000대 정도? 그래서 공급망 문제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이제 테슬라라든가 GM, 포드 이렇게 완성차 업체, EV 업체들이 사실상 우리가 기술주와 대비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부진폭을 좀 기록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테슬라가 지금 4680 원통형 배터리를 LG 엔솔에 이제 12월 달에 공급 발주를 보여주면서 사실상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이제 2차 전지 시장에서는 뭐 관련주들의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좀 강력한 이제 이 순환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오늘 로보택시 이벤트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네. 한국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진행이 될 건데 사실상 이제 이 번스타임 쪽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20불 정도로 지금 240불에서 반토막 정도를 목표가를 하향해. 사실 이제 테슬라의 목표가가 네. 증권사마다 굉장히 제각각이라서 그렇죠. 예측치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제가 봤던 테슬라가 올해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약 80배 정도. 사실상 이제 성장주 쪽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그렇게 뭐 높지만은 않습니다. 이것도 해석이 제각각인데 뭐 25년 이제 멀티플로 봤을 때는 50배 수준으로 좀 싸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평가 국면인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사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로보택시 이벤트로 보면은 사실 이제 모델 2를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라이다 센서 말고 카메라를 이제 계속해서 고집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그 로보택시를 발표를 하면서 라이다 센서 채택 여부까지 이제 밝혀진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로보택시에 대한 구현 여부를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10월 16일 날 테슬라의 또 실적 발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실적 발표도 더 주목된 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모델 2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델 3의 기본형에 불과하다는 뭐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테슬라의 주가 반등은 오늘도 사실 이제 뭐 기존에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림목을 기록했다가 이제 반등폭을 나오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큰 변동폭은 보일 수 있지 않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10월 16일 날 실적 발표에 더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이슈를 그래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미국과 유럽,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가 지금은 많이 좀 위축이 된 상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차트를 하나 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면 좋겠지만은 지금 보면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업황이 올해 유럽 때문에 역성장을 기록했지만은 이제 내년 들어서는 이제 증감률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 5%대 증감률에서 20%대 증감률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2024년에 역성장으로 인한 기저효과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의 관련주 쪽에서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확장세를 이어갈 가능성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EU 같은 경우에 그전에 유럽에서는 보조금 축소의 영향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역성장 기조가 나왔다면은 독일이라든가 뭐 유럽 쪽에서는 다시 한번 보조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여부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전기차 수요는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좋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뭐 일단 뭐 10월 달 이후에는 한 번 더 반영할 여부는 좀 우리가 주목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추가적으로는 뭐 이후에 CO2 배출 규제 준수 여부까지 이제 좀 확정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를 필두로 루시드와 리비안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낙관적이고 우선 짧은 호흡으로는 10월에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지켜보자. 네, 그렇죠. 그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선반영이 조금 일정 부분 선행지수로서 뭐 반등을 좀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사실상 내년에 턴어라운드 진행되게 되면 주가는 10월 이후에 반등폭을 좀 더 빨리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업황 턴어라운드는 내년 하지만 주가의 반등폭은 10월 16일 실적 내용 저희가 함께 꼭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일정들과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앞으로는 저희가 어디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최근에 사실 AI의 이 전력망 부족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뭐 콘스탄틸레이션 에너지라든가 비스테라 이런 쪽이 우리가 뭐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력 공급 계약 체결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콘스탄틸레이션 에너지는 20년간 독점 계약을 체결을 했고 비스트라라는 이제 원전 에너지 쪽에서는 아마존하고 10년간 원자력 이제 협정 계약을 맺으면서 전력난을 미리미리 확보해주는 그런 전력을 피우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자본 ROE를 좀 봤더니 콘스탄틸레이션은 20% 그리고 비스트라가 약 37%의 자기자본 이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어서 사실 이런 쪽으로 전력난에 관련된 종목 쪽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포커싱을 맞춰야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나온 얘기들 같은 경우는 TSMC가 이나노 웨이퍼 가격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상승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TSMC의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와 3분기까지 이연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상 좀 안타까운 점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계속해서 위축이 되는 국면을 마저 보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경쟁사의 TSMC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여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발 H20 뭐 중국에서 이제 사용 제재가 이제 권고로 조금씩은 바뀌면서 사실상 악재가 어느 정도 이벤트 악재가 불식이 되면서 주가 TSMC라든가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또 계기가 좀 마련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해야 될 점
중국의 경기부양책, 우리가 통화 정책은 구체적으로 나왔지만은 재정 정책이 오늘 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관련돼서 이제 지방채에 대한 그 발행 여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는 사실 명암이 조금 엇갈렸는데 홍콩 증시하고 이제 중국 상하이 증시하고 좀 명암이 엇갈렸잖아요. 근데 네. 중국 이제 매출 비중이 큰 엘버말하고 라스베가스 샌즈, 퀄컴이 중국 비중이 우리가 알고 보니까 55%에서 60% 사이가 중국 비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비중이 많은 종목들이 오늘 좀, 퀄컴은 사실 이제 기술주 반등폭에 같이 엮여서 하락폭은 좀 제한적일 거지만은 엘버말이라든가 라스베가스 샌즈가 오늘 조금 변동폭이 클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 좀 주의해서 좀 보실 필요는 일단 단기간에 상하이 증시가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뭐 하락을 했다고 접근하기보다는 관망세를 조금 더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앞서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테슬라라든가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실적들이 10월 16일을 테슬라를 기점으로 해서 메타 같은 경우 10월 23일 뭐 애플, 아마존도 10월 24일, 엔비디아가 조금 늦지만 11월 14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엔비디아는 뭐 사실상 걱정을 크게 저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EPS가 컨센서스가 0.61달러로 예상치보다 좀 하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점은 주가에 이미 조금 저는 일정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영이 이제 선반영이 좀 됐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중요해야 될 점은 오늘 이 뭐 CPI 지수 실적 이제 CPI 지수가 10일 날 발표가 되는데 그 이제 이벤트도 한번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이번 주에도 지금 미 증시에서 중요한 일정, 현지 시각 10일에 발표되는 CPI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하고요. 앞서 전력 인프라 관련 그리고 TSMC의 실적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사실 뭐 중국은 이름이 이 경제회복 패키지라고 해놓고 네.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내용이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네, 오늘 맞습니다. 네, 이 내용들 관련해서 중국 관련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지 또 변동성도 주의하자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내용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M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